목표 중 하나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 한반도에 아주 구조됐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창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단일팀, 또 공동입장, 또 응원단과 예술단의 활동, 공동응원 등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룰 수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또 비핵화로 인한 대화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내외신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의미일지. 그래서 네 분 패널께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이를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볼까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시간 있으면 더 쓰고 싶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재촉말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재촉말라는 의미에는 재촉하지 마라. 네, 양쪽을 향해서 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했을 때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남북회담은 의미가 없다. 뭐 북미회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전제 조건을 자꾸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과하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앞서서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전제 조건을 걸면서 뭔가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지금 여권을 향해서도 뭐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너무 빨리 축포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앞서 제가 위험한 이슈다 북한이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굉장한 거부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사전 충분히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과를 얻을 만큼의 어떤 충분히 서로 간의 대화가 익어야 되거든요, 대화라는 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너무 섣부르다. 양쪽을 향해서 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 국내 생각합니다. 양쪽을 겨냥한 말이다. 혹시 미국을 향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은 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국에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미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인 것이지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미국이 어떤 거기에 호응을 하거나 이럴 대상은 또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외신 기자가 질문했길래 혹시 미국 쪽을 얘기를 듣고 질문한 건지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구대 부대변인. 네, 저도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의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여건의 조성이 일단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어디 가서 숭늉을 찾느냐 이 소린가요, 그럼? 일단 뭐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는 얘기는 일을 급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을 끌고 가서 끓인 다음에 숭늉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우물에서 바로 숭늉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급하게 갈 수 없다는 취지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지난번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페리 프로세스라든지 핵 동결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갔습니다. 핵무기를 바로 개발
직전까지 사실상 갔고요. 북한이 뭐 핵을 지금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예. 기술이 있냐 없냐 논쟁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동결 조치만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된다. 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북 수사 누가 가냐까지 언론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그리고 여건의 조성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문제 논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대통령의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면 좀 뭐 특사, 정치권 나온 특사는 굉장히 좀 빠른 감이 있는 거네요. 물론 뭐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에 대한 때는 북미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핵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좀 되는 그걸 보면서 아마 미국에는 특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도 갈 수 있는 식으로 뭐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말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왜 저 말을 이제 많이 쓰냐면 특히 보좌관들이요. 의원들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보좌진들한테 아니 법안 빨리 내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직 뭐 기본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아 그 영감 참 그 성질 급하네 맨날 저 우물가에서 저 숭늉 찾는다는 식으로 이제 비슷한 한다라고. 표현이 자판기 아닙니까? 누르면 나오는 줄 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깃는 안악 보고 어디 좀 나 지금 갈증이 나는데 목 죽일 수 없겠냐 하니까 우물을 또 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거 말고 숭늉 말이요. 라고 하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반이 그랬으면 지금으로서는 갑질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변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표현을 이제 이번에 쓴 것은 역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근에 뭐 벌써 뭐 이 대북 특사 3월 말 정도까지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대미 특사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어떻게 지금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이게 좀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킬 수 없나, 뭐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니까 너무 속도를 이제 앞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급하게 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하시진 않으셨는데, 저는 이게 대미 이 메시지의 의미도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전 조율 없이 우리가 혼자서 너무 이렇게 독주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그렇죠. 이것도 좀 의미가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황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전히 미국을 겨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 순전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다. 지금 펜스가 돌아간 뒤에 12일 날 이제 그 트럼프하고 오창으로 압력을 갖다 넣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가 이 남북에 각각 이렇게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 70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과거 정상회담이 좀 다른 거는요. 그때만 해도 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완성시키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시킨 시점이고 또 전쟁 위협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문 대통령도 사실상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이게 가다가 좀 잘못되면 정권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서 저런 발언을 초래했다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한 고민이 묻어난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이 평창 올림픽 관련된 정치적 의미 조금 볼 텐데, 평창 올림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요 내용은 두 분의 평론가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에요.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대화가 굉장히 그 단절이 돼 있었던 상황이 지속됐고
북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한 번으로 이게 완전히 평화가 정착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바로 평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섣부르다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바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린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식의 어떤 국민들의 관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냉정함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좀 건드려줬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보수가 거의 뭐 이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보수에게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관계나 이런 걸 풀어나갈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던진 게 평양 올림픽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사실은 평화 올림픽을 얘기하는데 올림픽에다가 평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반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 부분 먹혔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절반만 먹혔다는 거죠. 먹히다 말았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먹혔으면 그러니까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서 한판 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판 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사실은 이 평창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 특히 북한 팀을 이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한 거의 뭐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로 갔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양 올림픽 프레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그 다음에 중도 일부에게 상당히 우려감을 이제 고조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의 지지로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대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북한에 좀 끌려간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이고 또 단일팀 논란 관련해서도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기회 박탈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만 지적을 팩트 중심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 그냥 차라리 빠지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좌파 정부까지 얘기를 하고 뭐 종북이란 얘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가니까 그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북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종북 정권이라면 북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사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약간 갈등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다못해 뭐 예술단 공연하는 그 곡 선정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약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남북한 간에 조율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종북 정부였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나가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지지율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권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올림픽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을 찾아서 뭐 강릉을 찾아서 경기를 직접 보는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 북한 응원단은 평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팀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예술단은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귀국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양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했는데 약간 뭐 주목될 만한 현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악단이 평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평양에서 뭐 귀환 기념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명분으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남한 노래는 북한에서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 무대에서 우리의 노래를 연주를 하고 부른 겁니다. 과연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현구택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공연은 저는 공연을 했다는 것보다 저 예. 공연하는 장면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 소식을 북한 스스로가 공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그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공개 여부도 아마 이제 당에서 결정하거나 공개하는 건데요.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대외적으로 계속 표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재 국면이고 예. 제재 뭐 국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별도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그럼 여건이 뭐냐에 대해서도 아마 북한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건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성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계속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김정은이요. 예. 그 2012년에 본인이 집권한 직후에 있었던 평양 공연에서 예. 백설공주나 미키마우스 캐릭터도 나오고 그렇죠. 영화 미국의 로키 콘텐츠를 주제곡이나 공개했어요. 미국 영화 OST도 연주하고 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비교해서요. 예. 스위스 유학을 김여정, 김정은이 4년 동안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중적으로 이런 어떤 이 프로파간다 하는 방법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이번에 이제 남한 노래를 그동안 남한 노래는 일부 간부들만 듣거나 엄밀히 이제 대중 속에서 강요됐고 북한에 보편적으로 많은 노래들이 퍼져 있어요. 공개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 연주했다라는 거는 그걸 또 공개했다라는 거는 예. 남측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북한도 뭔가 이렇게 급한가요, 지금? 저렇게까지 보이는 거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아니, 지금 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남측이 북한으로 봐서는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약한 고리고 그 외에는 지금 이걸 갖다가 시간을 끌면서 제재나 압박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측에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네.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내려와서 공연했던 그 예. 남측 노래는 북에서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노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선희 씨, 제2에게 같은 경우에 이선 씨는 북에 가서 공연도 했잖아요. 조용필 씨도 공연했었고, 이민혁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좋아했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북한에 많이 퍼진 많이 퍼져 노래들이다.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트로트풍 노래들도 예. 북에서도 뭐 그게 이제 그 남한 사회에 굉장히 어떤 뭐 그 너무 많은 남쪽의 어떤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의 어떤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의 경우에도 뭐 남쪽 노래 우리가 자신감 있게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북한 이슈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한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보수 그다음에 중도 일부에게 상당히 우려감을 이제 고조시키면서 예. 이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의 지지로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 너무 나간 거죠. 네,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대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북한에 좀 끌려간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이고 또 단일팀 논란 관련해서도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기회 박탈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만 지적을 팩트 중심으로 지적을 하고 그냥 차라리 빠지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좌파 정부까지 얘기를 하고 뭐 종북이란 얘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가니까 그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북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종북 정권이라면 북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사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약간 갈등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다못해 뭐 예술단 공연하는 그 곡 선정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약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남북한 간에 조율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종북 정부였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나가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지지율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권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올림픽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을 찾아서 뭐 강릉을 찾아서 경기를 직접 보는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 북한 응원단은 평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팀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예술단은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귀국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양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했는데 약간 뭐 주목될 만한 현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악단이 평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평양에서 뭐 귀환 기념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명분으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남한 노래는 북한에서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 무대에서 우리의 노래를 연주를 하고 부른 겁니다. 과연 이거는? 그래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왜 저 말을 이제 많이 쓰냐면 특히 보좌관들이요. 의원들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보좌진들한테 아니 법안 빨리 내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직 뭐 기본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영감 참 그 성질 급하네 맨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식으로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자판기 아닙니까? 누르면 나오는 줄 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깃는 안악 보고 어디 좀 나 지금 갈증이 나는데 목 죽일 수 없겠냐 하니까 우물을 또 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거 말고 숭늉 말이요. 라고 하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반이 그랬으면 지금으로서는 갑질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변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표현을 이제 이번에 쓴 것은 역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근에 뭐 벌써 뭐 이 대북 특사 3월 말 정도까지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대미 특사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어떻게 지금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이게 좀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킬 수 없나, 뭐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니까 너무 속도를 이제 앞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급하게 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하시진 않으셨는데, 저는 이게 대미 이 메시지의 의미도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전 조율 없이 우리가 혼자서 너무 이렇게 독주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이것도 좀 의미가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황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전히 미국을 겨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 순전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다. 지금 펜스가 돌아간 뒤에 12일 날 이제 그 트럼프하고 오창으로 압력을 갖다 넣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가 이 남북에 각각 이렇게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 70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과거 정상회담이 좀 다른 거는요. 그때만 해도 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완성시키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시킨 시점이고 또 전쟁 위협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문 대통령도 사실상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이게 가다가 좀 잘못되면 정권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서 저런 발언을 초래했다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한 고민이 묻어난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요 정도. 목표 중 하나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 한반도에 아주 구조됐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창 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단일팀, 또 공동 입장, 또 응원단과 예술단의 활동, 공동 응원 등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북
북한의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또 비핵화로 위한 대화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내외신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의미일지. 그래서 네 분 패널께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이를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볼까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시간 있으면 더 쓰고 싶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재촉말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재촉말라는 의미에는 재촉하지 마라. 네, 양쪽을 향해서 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했을 때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남북회담은 의미가 없다. 뭐 북미회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전제 조건을 자꾸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과하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앞서서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전제 조건을 걸면서 뭔가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지금 여권을 향해서도 뭐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너무 빨리 축포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앞서 제가 위험한 이슈다 북한이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굉장한 거부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사전 충분히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과를 얻을 만큼의 어떤 충분히 서로 간의 대화가 익숙해 익어야 되거든요, 대화라는 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너무 섣부르다. 양쪽을 향해서 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 국내 양쪽을 겨냥한 말이다. 혹시 미국을 향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은 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국에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미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인 것이지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미국이 어떤 거기에 호응을 하거나 이럴 대상은 또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외신 기자가 질문했길래 혹시 미국 쪽을 얘기를 듣고 질문한 건지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구대 부대변인. 네, 저도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의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여건의 조성이 일단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어디 가서 숭늉을 찾느냐 이 소리인가요, 그럼? 일단 뭐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는 얘기는 일을 급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을 끌고 가서 끓인 다음에 숭늉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우물에서 바로 숭늉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급하게 갈 수 없다는 취지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지난번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페리 프로세스라든지 핵 동결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갔습니다. 핵무기를 바로 뭐 개발 직전까지 사실상 갔고요. 북한이 뭐 핵을 지금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냐 논쟁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동결 조치만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된다. 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북 수사 누가 가냐까지 언론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그리고 여건의 조성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문제 논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대통령의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면 좀 뭐 정치권 나온 특사는 굉장히 좀 빠른 감이 있는 거네요. 물론 뭐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에 대한 때는 북미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핵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좀 되는 그걸 보면서 아마 특사든지 미국에는 특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도 갈 수 있는 식으로 뭐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말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 우물가 도 하고요. 이 평창 올림픽 관련된 정치적 의미 조금 볼 텐데 평창 올림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이 내용은 두 분의 평론가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에요.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대화가 굉장히 그 단절이 돼 있었던 상황이 지속됐고 북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한 번으로 이게 완전히 평화가 정착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바로 평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섣부르다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바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린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식의 어떤 국민들의 관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냉정함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좀 건드려줬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보수가 거의 뭐 이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보수에게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관계나 이런 걸 풀어나갈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던진 게 평양 올림픽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사실은 평화 올림픽을 얘기하는데 올림픽에다가 평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반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 부분 먹혔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절반만 먹혔다는 거죠. 먹히다 말았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먹혔으면 그러니까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서 한판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판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사실은 이 평창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 특히 북한 팀을 이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한 거의 뭐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로 갔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양 올림픽 프레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